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지금 하늘은 맑고 쾌청한데 오늘 바다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너울도 없고 파도도 잔잔하고. 자, 문제는 수온인데 표층 수온은 조금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1m, 2m, 3m 내려가면서 수온은 점점 차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완연한 빵가루 조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아마 홍개비 미끼를 써가지고 바닥 수심에서 마리수를 잡으신 분들 제법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홍개비를 쓰지 않고 이제 빵가루 조법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빵가루 제로 조법으로 한번 지금 탐사를 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빵가루 조법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낚시하기 전에 채비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1.2에 50대고요. 릴은 2500번, 원줄은 1.75, 목줄은 1호, 1호에 한 2m 정도 되고, 찌는 그대로 제로찌입니다. 완전 제로찌에 조수고무를 달고 직결을 했고, 제로조법 빵가루의 어떤 기본적인 낚시, 그런 쪽을 좀 해볼까 합니다. 채비는 이렇게 하고, 낚시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밑밥은 충분하게 어떤 자리돔이든 잡어든 피어나와 가지고 어떤 표층이 좀 피어오르게끔 해서 활성도를 좀 최대한 좋게 한 다음에 낚시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채비하고 미끼 달고 바로 캐스팅해서 한 주걱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꾸준한 밑밥이 들어가서 잡어도 좀 위로 상승되게 하고, 그다음에 바닥층에 뱅에가 있으면 바닥층에 뱅에들한테도 어필이 좀 될 수 있게끔 꾸준한 작업을 해주고, 감성돔처럼 베이스 밑밥처럼 이렇게 깔아주고 낚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야, 밑밥을 꾸준하게 좀 줬는데 아직은 잡어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들, 입문자분들은 미끼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 2가지 정도 챙겨 오는 게 좋죠. 한 4월 정도, 한 달 동안 13, 14도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홍개비 미끼를 조금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어중간한 시기거든요.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자기가 포인트를 정해서 낚시를 하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도 잘 살피고, 또 거기에 맞게 입질 패턴이나 입질 수심층을 잘 찾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밑밥과 미끼를 어떤 점도 조절을 하면 아마 무난한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지세포 장성포 쪽에서는 뱅에만 핀다 그러면은 물기만 한번 꼭 짜서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끼가 잘 먹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어떨 때는 최소한 4m, 5m까지 내려가야, 또 거기서 오래 머물고 있어야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패턴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미끼는 조금 다양하게 최소 2가지 정도는 준비를 미리 해놓고 낚시를 하는 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빵가루를 달아서 입질이 없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렇게 걷어들여서 다시 하는 게 훨씬 낫죠. 공략 수심을 저는 지금 현재 한 4에서 5m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노리고 있고요. 밑밥의 점도도 한 그 정도에 맞춰놨습니다. 그 얘기는 4m, 5m 정도의 수심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조금씩 풀리게 해놓고, 그 수심대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거의 사라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점도를 맞춰 놓고 한다는 얘기죠. 너무 단단하게 해버리면 애들이 입질 받다가도 그래서 미끼 점도를 잘못 해버리면, 수심을 깊이 내린다 해가지고 미끼를 좀 단단하게 해버리면 애들이 내려가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5m 수심을 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미끼를 점도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3, 4m 내려가면서 미끼가 어느 정도 살살살 풀리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5m 정도, 6m 정도 내려가면서는 얘네들이 먹기가 좋게 딱 되겠죠. 그걸 점도 조절을 맞추는 게 가장 관건이죠, 뱅에꾼들은.
그래서 표충에 피었을 때는 물기 짜가지고 고슬고슬하게 풀리면서 뱅에돔이 한 입에 먹기 좋게 그 미끼를 만드는 게 이제 그게 가장 잘 먹혀서 그런 걸 쓰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미끼보다 조금 더 치대서 좀 더 점도가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끼 점도 조절을 맞추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현장의 경험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한 4m, 5m권을 노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점도를 현재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표층에 내려가면서 잡어가 건들면 조금 따이지는 않게끔, 그래서 3m가 내려가면서 조금씩 풀릴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 점도를 맞춰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입질 수심층이 틀려지거나 그러면 이제 또 미끼의 변화를 약간 줘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캐스팅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수심 공략하려고 원투하는 그 지점만 조금씩 달리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5m에서 20m 정도에, 그다음 지금 한 25m 정도 조금씩 멀리 하면서 수심층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m 정도에서 수심 4에서 5m권 그렇게 지금 노리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그만 게 막네. 바닥에서 무니까 조그만 것들도 들어가 버리네요. 아, 차다 고기가. 애뱅들 한 2m에서 물긴 뭅니다. 아이고. 잡어들은 피는데 망상을 해, 망상을. 지금 한 30m 정도에서 수심 4에서 5m권 그렇게 지금 노리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때가 됐는데 대상어종만 있다 그러면 항상 저 패턴에서는 입질을 계속 해 왔으니까 씨알도 굵고 뭐 배고프면 물겠죠. 잡어들은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한 2m에서 물긴 뭅니다. 지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입술이 살짝 걸려있네 이거. 저 몰들만 없으면 낚시가 그나마 좀 하기 편하겠는데, 몰들이 저 자라가지고 딱 흘리는 지점에 몰이 걸리니까 원줄이 걸려버리겠죠. 아니면 채비가 걸리거나. 조그만 부지런한 선장들은 배 타고 가가지고 낫으로 싹 다 배워 놓는데, 이 지역 선장들은 그런 게 없네요. 포인트가 형성이 더 돼야 되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낫으로 착착착 비워놓으면 다 떠내려 가거든요, 이게.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한 점이 딱 떨어질 수 있겠고, 밑밥도 점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너무 또 뻑뻑해 버리면 풀려 나가는 게 또 틀리니까 동조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풀풀 날리는 밑밥은 이런 시즌에는 아예 안 먹히지도 않을 거고, 수면에 떠서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수분을 다 머금고, 그 다음에 수면에 착수가 되면 확산이 되면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수분 조절까지는 필요하죠. 어차피 밑밥이 점도는 5에서 6m에서 풀리면서 없어지게끔 해놨으니까 똑같이 한 30m 쳐서 경단의 무게로 동조 딱 됐습니다. 지금 찌를 맞았기 때문에 저소고무가 찌 밑에 터서 내려갑니다. 이제 저럼 이제 2m 정도 됐다 했죠. 짠짠짠짠. 원줄을 좀 풀어주고 3m 정도를 오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깊이 문다. 깊이 물어. 오, 한 마리 또 왔어. 이번에 한 4m. 으쌰. 어이씨. 아, 고기 차다, 차. 자, 한 4m 정도에서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갔어. 자,
자, 똑같은 패턴으로 또 30m 쳐서 경당 무게를 조금 크게 해서 조리는 잔방잔방 지금 딱 감성돔 저 조리처럼 그 정도 흘러갑니다. 그러면 원줄 관리나 뒷줄 관리 잘해서 부하가 걸리지 않게끔요. 물고 그나마 깔짝거리는 입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실을 그린다든가 어떤 그러지 않게끔 뒷줄 관리를 항상 이렇게 일자로 잘 보고 초리대 방향하고 찌를 잘 살펴보고요. 더 멀리 쳐야 되겠네요. 으쌰! 더 멀리 한 35m, 40m 정도 가까이 쳐서 어디 있나? 으쌰! 으쌰! 오우, 잘 간다. 으쌰! 지금 입질 형태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4에서 6m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 이상 올라오진 않고, 첫 번째 입질 안에는 6m에서 물었고, 두 번째 입질 안에는 거기 6m 내려가기 전에 5m는 안 된 것 같고, 한 4m권 정도는 된 것 같고요. 고기 무는 빈도나 입질 패턴, 뭐, 그다음 수심이나 잡어들 피는 거나, 그런 거 상황 보면서 이제 밑밥이 들어가는 횟수나 양을 줄이면 되니까, 잘 물고 활성도 좋을 때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고,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뭐 다소 집어라도, 아니면 잡어라도 필 수 있게끔 밑밥 양이 좀 꾸준히 들어가야 되죠. 끊기면 안 됩니다. 제로 빵가루 조법이 쉽고도 어려운 게 이런 거겠죠. 어떤 미끼로서 가질 수 있는 아주 강한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단점이 너무 많죠. 점도 조절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캐스팅이 어렵고 또 수분이 어떻게 날아가서 어떻게 변하는 것과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퍼져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파악을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찌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 갖고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과 오래 걸리죠. 경험이, 실전 경험이. 그래서 빵가루 조법이 너무 쉽고도 어려운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참 누구나 다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뱅에돔 낚시 패턴으로 돼버려 가지고 이제는 빵가루를 빼고는 뱅에돔 낚시를 뭐 논할 자체가 힘들죠. 이걸 마스터 해야 되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뱅에돔에 입질을 받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원더권 가도 마찬가지고 밑밥에 크릴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게임 아웃 돼 버리니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본 시즌 되기 전에 뱅에돔을 공략하고자 하는 우리 그 백린이 여러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쭉 봐주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네일 포인트 지역에 입질 수심층을 파악을 해서 그 입질 수심층에 적합한 미끼, 그 점도에서 가장 예쁘게 풀려 나갈 수 있는 미끼, 그 미끼를 만드는 게 뱅에돔 낚시의 가장 시작입니다. 미끼 만드는 게. 그게 안 되면 다른 그 어떤 거 아무리 해봐야 필요가 없죠. 그죠? 미끼 점도를 만드는 거, 그다음 밑밥을 수분 조절해서 그 미끼를 최대한 찌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같이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밑밥의 점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 거니까 낚시 시작에 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빨리 깨우치고 알아야 될 거, 미끼 점도 조절, 밑밥의 수분 조절,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걸 여러 가지를 보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개인적으로 편집을 해서 입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게 만들 수 있게끔 손이 숙달이 돼야 됩니다. 몸이 익혀져야 되겠죠. 뭐 다른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뱅에돔 같은 낚시에는 부지런을 많이 떨어야 되는 거고 그런 변화에도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머릿속에서는 상식만 가지고는 낚시가 안 되니까 몸으로 익히지 않는 낚시는 힘들죠. 그죠? 이런 쪽으로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실제 이제 몸으로 실습으로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숙달이 되고 숙련이 안 되면 좀 힘듭니다. 혜인이 할매들이 갈 생각을 안 하네. 지금 5분이 쭉 10분 간격으로 오네. 아이고야. 자, 혜인이 할매들도 이제 빠져나가고 그나마 좀 할만하네요. 바람도 조금 멈춘 것 같고 이제 들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채비도 좀 점검을 하고 잠깐 영상을 지금 끄고 충전을 시키는 사이에 낚시를 잠깐 했는데 수심 한 4m권 정도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목줄 바늘위에서 한번 쓸리고 그다음 원줄을 한번 싹 감고 돌아갔는지 직결한 바로 한 30cm 위에서 터져버려 가지고 찌하고 지금 전체 지금 저 떠내려가고 있는데 뽀고들이 제법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은데 뽀고가 삼키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바늘을 씹어 놓으면은 줄을 잘라 가지고 다시 매야 됩니다. 약간 씹힌 데가 바늘 귀 있는 씹힌 데가 고기들 대상어가 물면 바로 터져버리죠. 오케이, 오케이. 하트야. 옷도 한 마디 들고 들어갑니다. 통바이. 뭔 소리야? 5자 잡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지세포수의 장성포 쪽으로 돌아가는 쪽에 총바위라고 있는데 왜 도보로도 내려올 수 있는 곳이죠. 그쪽에서 감성도 5자가 한 마리 나왔다 뭐 그 얘기 같은데요. 선상하는 저기 동료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 방송국에서 마이크로 소리가 들렸겠지만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 새빛 쪽이나 장성포 쪽이나 지금 어디나 구조라도 그렇고 뭐 역지도도 그렇고 한차 지금 씨알 굵은 애들이 지금 들어와서 설칠 때죠. 씨알 굵은 애들 한 마리 보는 어떤 그런 게임을 하는 쪽에서 감성돔 패턴도 재미있죠. 잡다 보면 이제 산란철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끓여지는 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낚시인들의 어떤 소량으로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5월달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도가 안 좋고 할 때는 밑밥을 뭐 2배든 3배든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잡어가 나오고 반응이 보기 시작할 때는 거기서 절반을 줄이고 그러다 대상어종이 한 마리씩 입질하는 게 빈도수가 늘어나면 거기서 절반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뱅에 초보분들은 그 밑밥 품질하는 거 주걱으로 그거를 좀 일자로 쭉쭉 반듯하게 날아갈 수 있는 자기 팔의 각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피면 주걱을 잡아서 밑밥을 딱 저 주걱에서 뜨면 일자로 팔을 한번 쭉 뻗어 보십시오. 쭉 뻗은 상태에서 일자로 그대로 쭉 곱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손목으로 탁 돌리는데 그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숙달되는 어떤 현지 고수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처음 뱅에돔 배우신 분들은 곱게 해서 쭉쭉 뻗어주는 게 정확도가 훨씬 더 큽니다. 밑밥을 칠 경우에 손목으로 틀어서 자꾸 돌리지 마시고 밑밥을 쳐서 일자로 쭉 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일자로 쭉 뭐 캐스팅도 사이드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오버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반 사이드로 하시는 분, 반 오버로 뭐 좌로 우로 다 하는데 뱅에돔 낚시에서는 제가 좀 시간 나면 캐스팅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한 게 앞치기죠. 앞치기. 좌우 어깨에서 초리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텐션만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일자를 피면 됩니다. 이렇게처럼 30m든 40m든 그냥 날아갑니다. 앞치기도 채비 정렬도 굉장히 쉽고 밑밥도 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채비 이탈 미끼가 이탈하는 것도 거의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나 지형 지물에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죠. 좌로 우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몸 중심에서 몸 앞에서 캐스팅이 되다 보니 발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죠. 그래서 감성돔이고 뱅에돔이고 바다 낚시를 하실 분은 민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앞치기 캐스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신무기를 장착한 듯한 어떤 그런 자신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치기 캐스팅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뒤를 보고 캐스팅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초보분들이 그런 거고, 그 단계를 하다가 조금 숙달이 되면 이제 뒤를 보지 말고요. 사이드 캐스팅을 하더라도 뒤를 쳐다보지 말고, 뭐 뒤를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는 그건 또 나쁜 습관입니다. 항상 정면을 보고 캐스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이 쓸데없는 동작들을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앞치기는 제가 금방 한번 보여드리고, 자, 사이드를 한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할 때 배를 제끼고 이거 초리대하고 이거 뒤를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좌측이나 우측이나 어떤 그런 쪽에 무슨 지형지물에 뭐가 걸림돌이 방해돼 요소되는 거, 그런 걸 보는 거고, 그런 게 없다고 이미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정면을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캐스팅을 하면 목이 돌아가면서 초리대를 보고 초리대 뒤편에 있는 초리대 뒤편까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캐스팅을 이렇게 하던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습관이 들었으면 고치면 좋은데 못 고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부터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동작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드든 앞치기든 어떤 자기만의 확실하게, 그 다음에 오버헤드 캐스팅 마찬가지고, 뒤를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또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정면을 보고 됐으면 정면을 보고 정면을 캐스팅해야 정확한 탄착 지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포인트를 찾을 경우에는 들물 만조돼 가지고 중들물 이상 돼 가지고 만조가 돼서 수위가 돼서 조류가 좌초로 갈 때, 그때가 입질이 가장 활발하고 빠르고 씨알도 크고 그럽니다. 다음에 이쪽 옥림 포인트 찾을 때는 그걸 좀 참조하시고, 아침 만조 들물 돼 가지고 만조가 되는 아침 해 뜨는 시간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사리대 정도 될 겁니다. 오늘 5분인데도 오늘도 지금 아침에 날물이었죠. 여기는 사리대가 돼 가지고도 물이 그렇게 세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약간 감성돔 물 정도의 그 정도의 물, 그 정도의 4m에서 6m 정도는 쉽게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깊이로 씨알이 굵고 마리수가 많이 나옵니다. 5월 뭐 한 5월 중순까지 정도는 그게 막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5월 중순부터 말 되면 이쪽들의 씨알들이 이제 깻잎들로 바뀝니다. 씨알 손바닥이라고 그러죠. 손바닥 씨알로 바뀌고, 가장 굵은 씨알은 4월부터, 물론 뭐 한겨울은 마찬가지지만 4월부터 한 5월 중순 정도까지가 초순, 그건 조금 이제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한데, 그래서 5월달 되면 재미는 없다. 마리수는 엄청 나옵니다. 그 대신 이제 골라 잡아야 되죠. 10마리 물면 그 중에 2마리 정도는 건지고 나머지는 다 방생해야 될 사이즈고, 안 그러면 정말 장타 쳐가지고 수심 깊이에서 정말 한 마리씩만 잡는데도 어떤 그런 씨알로 골라 잡든지, 아니면 띄워가지고 잡는데 많은 마리수를 잡는데 그 중에서 큰 것만 골라 잡든지 나머지는 살려주고, 그런 패턴의 낚시로 바뀌죠. 빵가루요? 2개인가 있을걸요?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아니, 아까 뭐 저 대전까지 올라간다 시간이 있어서. 에이. 줘야 고기가 잡혀요. 에이. 줘야 고기가 잡혀요. 에이. 이런 고기 안 잡히는. 예. 아니, 지금 만족 시간이 6시인데. 날이 너무 좋아서. 나도 이제 나 고기들 잡아야지. 예. 발 밑에 나 바로 터져버렸어. 4m 정도 내려갔는데 물었는데,
뭘 밑으로 훅 들어가더니 원줄 터져고 찌 날아가 버리고 찌 다시 걸로 지금 바꿔서 지금 제로 씨로. 아 더워 더. 아니 어차피 3시 5시라서 배가 3시에 한번 오고 5시에 올 거예요. 사람들 되게 환절기를 겪듯이 그때 이제 감기도 걸리고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낚시도 아마 그때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힘든 것 같아 해보니까. 차라리 여름이면 여름 패턴에 맞게 쭉 하면 되는데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가거나 또 봄에서 여름으로 가거나 장마 끝나고 그럼 확 달라집니다. 씨알이든 입질하는 거든. 그래서 계절별로 아마 한 사이클 돌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밑밥과 미끼와 운용과 채비와 여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가닥이 잡힙니다. 우리 백린이 분들도 한 사이클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후에 나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게 또 이제 몸에 배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이제 조언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초보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비 매듭도 꼭 활용을 하고 그다음 나비 매듭 위에 면사 매듭도 원색과 원줄과 반대되는 색깔 하나 해도 좋고 2개면 더 좋고 만약에 나비 매듭이 5m면 뭐 한 6m에 하나 뭐 한 8m에 또 하나 색깔은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러면 나비 매듭이 살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도 내 지금 수심이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이렇게 살 들어보면 면사 매듭이 노란 게 보이고 빨간 게 보이고 하겠죠. 그게 찌에서 떨어져 있는 간격을 보면 육안으로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입질이 들어오면 면사 매듭이 원줄하고 같이 쫙 내려가는 것도 나름대로 볼거리고요. 그래서 나비 매듭만 장착하지 마시고 진짜 초보분들은 나비 매듭 위에 노란색 면사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빨간색 면사 이렇게 2개를 해 놓으면 이 2개가 또 육안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수심도 파악할 수 있고 넷지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질이 들어오면 면사 2개가 찌 쪽으로 싹 빨려 내려가는 게 아마 멋있게 또 보입니다. 안 하신 분들은 뭐 해서 크게 나쁠 건 없으니까요. 릴링하고 그럴 때 약간 조금 잘못 묶으면 매듭이 크거나 잘못 묶으면 가이드링을 통과하면서 조금 턱턱턱 하는 맛은 있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단점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초보분들은 꼭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나 일단 볼거리를 있어야 되니까 레이더 같은 게 그런 걸 면사 매듭으로 한번 나비 매듭 위에 1개 또는 2개 장착해서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입질 왔어 방금 저거는 뱅에다 저건 뱅에다. 오케이. 자, 제가 빨리 채미질 했습니다. 수심에서 한 3, 4m 내려가다 보니까 입질이 와서 혹시 망상 하나 또 무서운 뽀고 그 정도 이상 했는데 저 정도에 싹 들어가는 입질은 거의 80% 이상의 뱅에입니다. 좀 장타를 노리거나 먼 거리를 공략하면서 자기 미끼가 잘 떨어지거나 캐스팅 하면서 그러면 점도를 더 강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밑밥을 치면 밑밥이 주걱에서 깨지면서 그 지점까지 날아가지 않을 경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수분을 더 부어서 점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캐스팅 때 그렇고 또 밑밥을 칠 때도 그렇고 원활한 입질 받기가 힘들죠. 그 미끼는 아침에 만들 놓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심층 그 다음에 공략 거리 그 다음에 그런 것 따라서 이런저런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낚시가 끝날 때까지. 자, 장타를 쳐서 초보분들은 요즘 같은 이렇게 시기에는 이렇게 제로저법 빵가루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은 손맛도 느껴야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G2, B, 뭐 2B, 3B까지 다 괜찮습니다. B 계열을 찌, 뭐 정 안 되면 뭐 5B든 뭐 그 정도까지 해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예민하게끔만 밑에 것만 쓰면 되니까
B계열의 찌로 뽕돌 채워가지고 저부력 반유동으로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이 5m면 5m에서 약간 띄워서 올라왔어요? 뱅에? 박아버렸어요? 박아버렸다고? 줄 풀어줘가지고 빠져버렸어요? 터져버렸어. 그 지금 몰과 몰 사이에서 항상 입질 오니까 챔질 타이밍을 너무 저 감수노처럼 이렇게 매기면 안 돼. 우와. 왔어. 우와. 너무 재밌겠어. 기다려. 입술 살짝 걸렸어. 됐어. 한 마리 오네. 아우, 뿔치가 7m밖에 길어. 뿅. 한 마리 왔습니다. 30남짓 하겠네. 입술에 걸려서 그렇게 하기도 좋다.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죠. 야, 보자. 알았어. 미안. 입술에 살짝 걸렸네. 30 정도. 얘들이 치고 올라와서 먹고 내려갔다면 찌가 훨씬 더 이쁘게 스물스물 쫙 내려갔겠죠.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찌가 미세하게 붕어 낚시처럼 찌톱이 움직이듯이 그런 입질을 보이는 것은 바닥권이랍니다. 바닥권. 올라와서 먹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니까 머물고 있거나 먹고 옆으로 살짝 고개만 틀거나 몸을 돌리거나 그래서 나타났을 때 찌의 전달을 아까 그런 식으로 살짝 잠기는. 그리고 활성도 좋을 때는 그나마 옆으로 쫙 갑니다. 우리 저 고등어 낚시할 때 고등 끌고 가듯이 그렇게 바닥에서 입질을 보일 때도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의 활성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깊은 수심에 내려가서 혹시 미끌림인가 하면서 그 이상한 그 찌의 전달이 올 때는 줄을 조금 팽팽하게 감아가지고 찌를 살짝 원줄을 살짝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은 그런 입질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막 우두둑 하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초보자분들은 체임질을 해버립니다. 살짝 팽팽하게 싹 당겨봤는데 입질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초리대에서 막 묵직한 게 막 입질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체임질 해버립니다. 그럼 100% 터지죠. 그럴 때는 초리대만 쭉 뽑아 올린다는 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뭐 빠르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걔는 삼켜서 이 먼저리를 삼켰던 천장에 걸려있던 이미 걸려 있습니다. 걸린 고기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체임질 해버리면 약한 목줄이나 어디 다 터져버리죠. 거기한 대응은 침착하게요. 침착하게. 항상 우리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얘기하듯이 대만 세우고 있으면 됩니다. 숲을 닫고 그 다음에 숲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풀릴 수 있게끔 항상 조절해 놓고 어떤 어종이든 당황하지 말고 대만 세우고 있으면 그 고기는 박한으로 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